우리가 이제 몇 가지 유적지를 좀 살펴보실게요. 자,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유적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계리직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는 유적지도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중요한 몇 가지들은 기억을 좀 하실게요.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그 흔적들이 어디서 발견됐는가?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요, 우리 단양의 금굴 유적입니다. 단양 금굴 유적. 자, 이런 것들 최고 가장 오래됐다. 단양 금굴 유적. 그 다음에 또 경기도에 우리 연천입니다. 연천 전곡리에는요. 요게 또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도끼가요. 대량으로 발견됐어요. 우리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교재에서도 보시면요. 모비우스 학설 부정 막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네, 모비우스 학설 부정인데 이거는 그냥 이제 참고로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아시아권이잖아요. 동남아시아도 있고 중국 이제 아래 동남아시아도 있고 자, 우리 기준은 인도로 잘라 보겠습니다. 인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이 모비우스 학설이 뭐냐면 인도를 기준으로 주먹도끼는 주로 유럽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쓰는 주먹도끼는 주로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 이 아시아 쪽 오른쪽에서는 주로 집게가 나온다. 집게, 아까 주먹도끼 집게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과 아시아 쪽을 주먹도끼와 집게로 구별을 했던 학설이 모비우스 학설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에서 대량의 주먹도끼가 발견이 된 거죠. 그 대량의 근데 이게 이제 아슐리안형은 뭐냐면 여기가 프랑스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지명 아슐이라고 하는 거기서 살았던 옛날 그 사람들의 그 주먹도끼, 그 스타일의 주먹도끼가 대량으로 나오면 그럼 주먹도끼가 유럽만 있었다라는 이 모비우스 학설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연천 전곡리의 주먹도끼 발견은 모비우스라는 학설을 깨게 되는 그러한 또 의의가 있었던 유적지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충청도 공주 석장리는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입니다. 구석기 유적이에요.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원 두루봉 동굴에 많이 살았잖아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원이 사실 요즘에 또 지명이 바뀌어서 청주입니다. 청주. 그래서 청원은 이제 청주, 옛날 청주를 얘기하는 거고 청원 두루봉이라는 동굴에서는 아이의 유골이 발견이 돼요. 흥수아이라고 하는 아이의 유골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딱 들어가면요. 이제 평평한 돌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누워 있고 거기에 이제 막 꽃도 뿌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래도 죽으면 꽃도 좀 뿌려주고 구석기 시대의 장례 문화를 좀 확인해 주는 그러한 또 유적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흥수아이, 어린 아이의 유골이 발견됐고 그런 걸 보면 옛날에는 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사실 시체나 이런 거는요. 성인 시체라면 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옛날에 성인 키가 요거밖에 안 되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옛날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소중한 이제 사료가 되는 거죠. 김흥수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대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흥수아이 유골이 또 발견이 됐고요. 그 밖에도 뭐 한북, 웅기, 골포리, 상원, 거루모루 동굴 등등이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이제 유적지다. 그래서 몇 가지 현존 최고 단양 금굴 유적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 이런 것들이 우리 모비우스 학설을 부정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체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뭐 단순해요. 구석기 시대는 별다른 거 없다가 자, 구석기 사람들의 예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동굴에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동굴에서 살다가 심심해. 그러면 동굴에다가 이제 그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걸 요즘 사람들 발견하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그림이야.
예술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동굴의 그림들이 좀 발견이 되고 바위 같은 데다가 그림을 새겼습니다. 암각화라고 표현하는데 아니면 뼈나 뿔로 만든 조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개, 고래, 물고기 뭐 이런 조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뭐 고래나 물고기 왜 그렸을까요? 잡고 싶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계리직 합격 이렇게 막 책상에 써놓으실 때 합격하고 싶다. 뭐 이런 목표를 써놓는 것처럼 왜 그렸을까? 잡고 싶은 그 열망. 그렇죠? 자, 사냥에서 저걸 잡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석기 시대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신분이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였다는 거. 이렇게 구석기 시대는 간단하게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유적지만 조금 조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과도기에 뭐가 있었죠? 중석기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신석기로 넘어가도록 하실게요. 자, 신석기는 구석기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공부가 잘 되실 거예요. 기원전 8000년경입니다. BC 8000년. 자, BC 8000입니다. 8000. 그럼 아까 전에 70만 년 전과 8000년의 갭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빙하기와 간빙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드디어 BC 8000년 우리가 신석기 시대는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혁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니고 혁명입니다. 무슨 혁명? 신석기 혁명이라.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바로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농사가 시작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바꾼 일대 사건이 신석기 혁명이다. 이게 농사가 뭐길래? 자, 농사는요. 세상을 바꿉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냥을 했죠. 사냥감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면요. 이제 안 돌아다녀도 돼요. 왜냐면 우리 집 앞에다가 씨를 뿌리고 키웁니다. 자라면 먹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열심히 키워서 또 먹고. 자,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든다? 정착하게. 이제 이동 생활 안 해도 되는 거 얼마나 편해요.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신석기 혁명이다. 거기다가 우리가 목축도 시작을 합니다. 목축이라는 건 사냥하고 좀 달라요. 사냥은 내가 쫓아다니는 거고 목축 우리 집 울타리에다가 소, 돼지를 키워서 토실토실이 좀 잡아먹고 얼마나 편해요. 키워서 잡아먹고 이런 개념이니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더라. 근데 조심하실 거. 농사가 시작됐지만 벼농사를 했느냐? 안 합니다. 자, 아직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쌀, 벼인데요. 아직은 벼농사 없다는 거, 이런 거 체크해 주세요. 벼농사 없고,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농사는 농사지만 조피, 수수, 기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벼가 아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잡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잡곡 위주로. 잡곡 위주의 농사였더라. 자, 그러면 또 질문. 이제 농사가 시작됐으니까 사냥은 안 할까요? 고기는 안 잡을까요? 하죠. 합니다. 이제 농사가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뭐 거창하게 농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 단계인걸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냥과 우리가 고기잡이 이런 건 기본으로 하면서 농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과 수렵 생활 요거 같이 병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 안 가죠? 제가 여기서 쭉 자라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또 얘가 쭉 커갖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알고 보니 다 일가 친척이 되는 거죠. 자꾸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대대로.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동네에는 무슨 사회? 이렇게 씨족 사회가 되는 거죠. 다 우리 핏줄이에요. 다 같은 씨예요. 그리고 하나의 마을이 되는 거죠. 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부족이 뭔가인 게 다 핏줄이라는 거죠. 시족사회, 혈연의 관계로. 보통 근데 그 시절에도요. 결혼은 다른 부족 사람하고 합니다. 조계혼이 기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커지더라. 부족이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사 안 가니까 집을 좀 신경 써서 짓지 않겠어요? 제대로 지어야겠죠. 막 안 짓고 조금 잘 지을 겁니다. 그 집이 뭐냐? 여기는 막집, 여기는 옴집입니다. 무슨 집? 옴집. 집을 이렇게 지어요.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농사랍니다. 우리 사람도 물 없으면 안 되지만 농사도 곡식도 자랄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 근처에 모이기 시작해요. 물이 많은 곳이 강가나 우리 바닷가죠. 강가나 해안가 근처에 이런 곳을 찾아요.
약간 이렇게 푹 패인 요런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기둥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움집이 되는 거죠. 그럼 바깥에서 보면 약간 반지하로 들어간 모양이죠. 그래서 반지하 형태의 우리가 이제 요 깊이를 이제 움이라고 합니다. 움이 깊었던 거죠. 그러면 요건 이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어떻게 사느냐? 우리 가족 정도 한 뭐 4-5명 정도 살 정도의 크기고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네모진 것 같은데 끝에가 각진 게 아니라 그 둥글둥글한 끝에가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로 이렇게 움집을 짓다는 거.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화덕이 있어요. 화덕, 불 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우면 이렇게 난로처럼 불도 떼고 거기서 뭐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막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취사와 난방의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 화덕이 있었다는 거,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 무슨 집? 움집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농사를 짓네요. 농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농사를 뿐만 아니라 사냥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도구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죠. 옛날에는 뗀석기였는데 이 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을 갈아요. 간석기라고 합니다. 갈았다, 간석기. 그래서 갈마자를 써서 마제석기라고도 합니다. 마제석기. 그래서 갈았으면 보세요. 이 돌 같은 거를 정교하게 가는 거죠. 슥슥슥슥 갈아서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뾰족하게. 그러면 뭉툭한 거보다 뾰족한 게 뭐 사냥도 더 잘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을 간다, 간석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보세요. 돌괭이, 갈판, 갈도. 이거 뭐 할 때? 농사 그 곡식이랑 관련이 있죠. 우리가 약간 맷돌처럼 곡식을 갈아주는 갈판과 갈돌, 돌괭이, 농사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돌화살, 돌창, 화살창,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 돌을 갑니다. 그리고 뼈낚시, 돌그물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낚시도 계속 하잖아요. 뼈를 이용해서 낚싯바늘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필요하죠. 이렇게 그물. 이게 그물이면, 자, 그물을 휙 던져요. 그럼 생선이 잡혀요?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그물 휙 던지면 그냥 물에 붕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서 물고기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 끝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끝에다가. 이렇게 끝에다가 돌멩이를 달아놓으면 딱 던졌을 때 돌멩이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가라앉죠. 그러면서 고기를 싹 잡는 그 역할을 지금 돌그물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간석기를 활용했다. 사냥도 여전히 한다. 농사가 정말 중요한 신석기 혁명이었습니다. 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신석기 시대 유적지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있고요. 서울 암사동, 양양, 오산리, 김해, 수가리, 부산, 동삼동 유적 다양한데 제주도가 있어요. 제주도 고산리 유적. 네, 그래서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주도가 딱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신석기다. 이렇게 저는 제주도로 구별합니다. 제주도가 있고 없고 제주도가 있으면 신석기구나. 그리고 훨씬 더 유적지가 많아요. 구석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구석기보다는 심플하죠. 구석기는 특징들을 기억할 게 더 많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치만 구석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요. 이 달라지는 게 많아요. 농사가 됐죠. 곡식이 나오죠. 곡식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네요. 그릇. 토기가 나오게 됩니다. 토기. 근데 지금 여러 개의 토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진과 함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어떻게 생겼냐면 토기가요. 약간 이렇게 팽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이렇게 빗금같이 이렇게 무늬가.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약간 팽이처럼 생겨서 둥글둥글해서 원추형 토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똘똘하신 여러분들은 저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무슨 그릇이 이따위로 생겼나요?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뾰족하면 그릇이 씁니까? 안 쓰잖아요. 이렇게 쓰러지겠네요. 깨지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지었냐면 여기는 아까 전에 강가나 해안가에 산다고 그랬어요. 모래가 많죠. 모래사장.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푹 박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푹 박아놓으면 쓰러지지 않죠? 그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자, 그 밖에 어떤 토기가 있냐면 민무늬 토기인데 민무늬는 아무 무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민무늬 토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가 대표 토기예요.
근데 그럼 청동기랑 헷갈릴까봐 청동기보다 먼저야 이른 시기가 이르다 이른 민문이 토기다. 그래서 이른 민문이는 신석기, 그냥 민문이는 청동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덧문이 토기나 눌러찍기 문이 토기 이런 토기들도 있습니다. 약간 무늬가 들어가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견은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약간 원시적인 수공업의 흔적이 있습니다. 수공업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바느질을 했다는 증거. 바느질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실과 바늘이 필요하죠. 그러면 바늘, 뭐가 바늘이에요? 우리가 이제 치킨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치킨, 저도 좋아하고. 자, 치킨 먹으면 뼈 있잖아요. 그럼 뼈가 바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뼈 바늘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실 뽑는 도구로서 가락바퀴가 있어요. 손가락 들어갈 만한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이걸 돌돌돌 돌려서 실을 뽑는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바느질을 했구나. 뭘 만들었을까요? 옷을 만들고 우리 사냥이나 아까 고기 잡을 때 필요한 그물을 바느질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의 증거가 됩니다. 가락바퀴, 뼈바늘. 그 다음에요. 또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 옛날이 신앙의 모습.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확실히 세월이 지날수록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물을 믿는 거예요. 자연, 우리가 나무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이 자연을 믿는 거, 모든 이 자연물에는 아주 신성한 어떤 신성스러운 그런 것들이 깃들어 있다. 그것이 정령신앙인데요. 이런 자연물을 믿는다. 우리가 아무래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농업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태양이나 물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뭐라고요? 애니미즘.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 토테미즘이 있어요. 토테미즘은 우리가 동물, 식물, 동식물들이 우리 부족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특정 동식물을 부족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단군 신화에 보시면 곰과 호랑이가 우리가 뭐 쑥과 마늘 먹고 곰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 스토리에서 보면요. 곰을 믿는 부족,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토테미즘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을 쉽게 얘기하면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나요? 지금도 무당 있잖아요. 이게 뭐 신석기 시대 거 아직도 있어요. 현대에도. 원시 신앙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 바로 주술사 이런 사람을 샤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매개층,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 어떤 그 중간 다리 역할이다라고 해서 이런 걸 무격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영혼을 숭배한다거나 조상을 숭배하는 등의 이런 약간 원시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흔하게 잡히는 게 조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조개구이 그거 먹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개 먹으면 그 조개 껍질만 이만큼 산더미가 지금 쌓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강이나 바닷가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조개를 먹고 그 조개 껍질이 엄청 쌓여 있겠죠. 그런 것들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그 조개 더미를 그래서 패총, 조개 패자예요. 그래서 이제 패총이라고도 부르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여인상이 나오는데 우리 여인이 상징하는 것.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출산, 그리고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고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또 이런 조각상 등이 나타난다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는 아직까지는 우리 평등합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평등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 마을에 부족이 생겼잖아요. 부족의 짱은 생겨요. 부족장은 있습니다. 족장이 되는 거죠. 부족장은 우리 마을의 뭐 가장 큰 어른, 뭐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분을 부족장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분들을 뭐 존경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막 지배하고 이런 지배자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연장자나 어르신을 우리가 족장으로 세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차별받거나 하는 시대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 회의 같은 것도 간간히 해서 회의도 하는 그런 평등한 사회였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제 그림 자료들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 유적지, 신석기 시대 유적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몇 가지 유적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신석기하고 우리 구석기의 가장 큰 차이는요. 훨씬 더 여기 동그라미가 많죠. 신석기 시대가 훨씬 더 유적지가 많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도가 있고 없고로 저는 빨리 구별한다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딱 유적지가 있으면 여기 신석기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신석기 농사가 시작이 됐고 강가나 해안가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끝부분 바닷가나 이렇게 아니면 강이 흐르는 이 주변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유적지도 지도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다. 사진 자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기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뭘로 물어봐요? 이런 유물과 유적으로밖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 자료가 그 시대를 딱 어떤 시대인지를 맞추셔야 되는데 자, 요 사진들 제일 많이 나온 사진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주먹 도끼, 이게 바로 주먹 도끼고요. 뗀석기, 바로 구석기죠. 그 다음에 요게 간석기입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요거보다 요게 훨씬 더 부드러운 맨들맨들 갈았으니까요. 간석기고요.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요거 토기가 나오네요. 이 뾰족한 미시뾰족한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구멍이 뽕 뚫려서 실 뽑는데 활용하는 가락바퀴. 그리고 이것이 신석기 시대의 움집입니다. 이 안에가 조금 이렇게 푹 들어가 이제 움집 신석기 시대라는 거 구석기 신석기 구별해 주시고요. 잠시 여러분들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사 시대 아까 제가 이 형광펜 위주로요 체크합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다 그랬죠. 지도에서 보면 우리는 동방문화권, 동이문화권에 속한다. 그리고 약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오른쪽에 우리 구석기 시대 유적지들 나와 있죠. 신석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자, 교재 넘기시면은 우리 주요한 유적지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아까 찝어드린 거 있죠. 그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기 연천 전곡리는 유럽 계통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대량으로 나와서 모비우스 학설을 부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충남 공주 석장리 여기에 유적도 있고 승배찌르개가 나온 단양 수양계 유적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석기 하면 뼈도구, 뗀석기 별표까지 있죠.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생활 쭉 보시면 무리생활 평등했다. 지도자가 있어도 차별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예술활동, 동굴 벽화나 조각상 이런 것들은 주술적인 의미 사냥,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했고요. 잠깐 과도기 중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석기 시대라고도 부르는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활이나 창 같은 거 이렇게 잘 자라게 만들었었죠. 이음도구 이용해가지고요.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신석기 시대입니다. 기원전 8,000년.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훨씬 더 유적지가 많고 제주도가 딱 찍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자, 넘기시면요. 농사를 하니까 토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토기 때문에 정착도 되는데 대표적인 토기 제일 밑에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 사진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덧무늬 토기라든지 눌러찍기 무늬, 이름 민무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적에는 조개더미 뭐라고 하죠? 패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활동에는 절대 벼농사가 아니라 조피 수수했다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가락바퀴 뼈바늘 나오죠.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락바퀴고요. 가락바퀴 돌리면서 실 뽑는 거 여기 복원한 모습도 사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집터 원형이나 모서리가 약간 둥글둥글한 네모꼴 그런 움집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사에서 보면은 다른 시족과 혼인 그걸 뭐라고 해요? 조계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 회의도 하고 역시 평등합니다. 그 다음에 원시신앙, 농경과 정착생활이 기본이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등등의 나름 원시신앙도 있었다는 거.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와 다산 형광펜 칠해져 있네요. 아까 여인상을 떠올리시면 되죠. 애 낳는 거 여인이니까요. 그리고 조개가 흔하니까 심심하면 조개에다가 구멍을 뻥뻥 뚫어서 가면놀이하고 이런 복면가왕처럼 가면놀이하고 그 당시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여인상의 모습까지 지금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표 나와 있습니다. 저 이 표로 여러분들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론 정리는 간단히 했습니다.